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전광용의 현대소설 끝비단 니입니다. 오래전에 지은 소설인데 지금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친일을 하다가 친소하고 친미하는 상류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이인국 박사를 비롯한 상류층의 삶은 언제나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강자에게 빌부터 약자를 괴롭히는 기회주의적 인간풍자 전광용 끝비단니 해석. 표면적으로 이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객관적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독자에게 냉소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역사적 격동기를 살아온 기득권층과 사회 지도층의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삶의 방식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 해방 직후의 북한에서는 친소파, 월남 후에는 친미파로 활약하면서 어느 시대나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노예적 속성과 아울러 민족사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친일하다가 친소하고 친미하는 상류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류층의 삶은 어떨까요? 지조가 아니라 돈을 중시하는 이들은 힘있는 사람의 빌부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민들이 똑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최만식 미스터 방. 영어 밑자 한다고 까불다가 나중에 이제 박살나는 사람입니다. 또 최만식 실숙도 있습니다.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수능 기출,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2년쯤 기출 수능과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로 된 상황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습득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제 자료 도움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람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산에서 바깥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여 도덕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부와 권력을 쫓으며 시대의 정에 살아간 한 의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풍자하고 있고요.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시류와 타협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인 주인공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어두운 측면과 함께 당대를 영악하게 살아간 한 인간의 삶을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아부하며 출세를 지향해온 의사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고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격동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 이르신의 안위를 지켜온 상류층 인물의 삶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제목의 의미입니다. 끝비단 니는 영어의 캡틴입니까?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인데요.
해방 후 북한에서 우두머리, 최고의 뜻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에는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인 한국사회 지도층 인사를 뜻합니다. 일단 네가 그렇다는 겁니다. 박사라는 호칭도 비판의 효과를 높입니다.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인구, 권력에 기생하고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민감하게 적응해가는 변신술에 능한 기회주의자로 친일파, 친소파, 친미파로 변하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성격 자체가 변하는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입니다. 입체적 인물은 인물이 달라지는,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일, 친소, 친미를 했지만 성격은 기회주의자,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이런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죠. 그 평면적 인물입니다. 옛날에 제가 출제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남이 미국에 가 있는 이인국의 딸인데요. 외국인 교수와 결혼하려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인국의 딸인데 이인국이가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하는 그 과정까지 나오는데요. 남이가 하필 또 흑인과 결혼을 해서 좀 착잡합니다. 아들 원식은 광복 후 소련 유학을 가서나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스탠코프, 이인국이 왼쪽 뺨에 있는 혹을 제거해준 소련군 장교, 사실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이인국이가 스탠코프를 만나면서 팔자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브라운은 미 대사관에 근무하며 뇌물을 받고 이인국을 돕는 자입니다. 이인국 한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면적 인물 이인국의 원칙입니다. 자, 평면적 인물입니다. 우리 인물을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로 나누기도 하지만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로 나누기도 합니다.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지 않고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합니다. 자, 친일, 일본에 빌붙어야 살아남는다. 일본어 사용하고 국어 상용어가 작품 속에 일어나옵니다. 꿈 속에서라도 일본어로 꿈을 꿀 때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 황국 신민입니다. 친소, 이제 소련이다. 자, 소련의 독학에서 고문관의 혹을 제거 수술에 성공하고 껍빗단 리로 불렸습니다. 친미, 이제 강자는 미국이다. 자, 영어 발음 교정을 하고 자식들의 미국 유학을 보내고 브라운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미국행을 성사시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난 이인국 박사는 환자의 경제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 못 받아면 안 되니까요. 이인국은 시간을 맞추려고 시계를 꺼내다가 과거 회상에 잠깁니다. 이 시계도 특별한데 이 시계는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인국의 처세술과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일제 말기 이인국은 친일파로 득세했습니다. 해방 후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에 빌붙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월남 후 미국인의 도움으로 상류층 인사가 됩니다. 자,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기회주의자 이인국의 모습. 그러나 그는 입체적 인물이 아니고 평면적 인물입니다. 미 대사관의 브라운에게 고려 청자를 주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족적 주체성을 상실한 이인국의 현실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인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에게 현재는 권력층에 아부하며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을 20분 앞두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회고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위기,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생활, 6.25 전쟁과 월남 등 그동안 여러 번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그때마다 탁월한 처세술을 발휘하여 위험에서 벗어나고 명예와 부를 획득합니다. 자,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깨끗하다. 이인국 박사의 결백적 성격을 보여주고 병원비가 비싸다. 돈을 밝힌다는 거죠.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고 치료비가 어느 병원에 갑절이나 비싸다.
자, 병원의 분위기와 특징 여기 정리했죠.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 처음 진료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병에 앞서 그의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환자 치료라는 의사의 사명보다 돈을 밝히는 속물적 모습, 물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신통하지도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으로 따돌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예지는 본진료에 앞서서 하는 진료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와 아울러 경제 정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자, 권위적 성격이죠. 상대가 지기는 우리 친한 친구입니다. 중마고라는 말도 있고 지기주, 지음도 있죠. 지음은 배가 종자기의 고사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 먼저 죽자. 그 다음에 자기 악기를 부숴버려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음악을 들어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뜻합니다. 거물급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진단은 환자의 증세와 진료비 부담 능력을 진단하는 겁니다. 한 푼의 미수나 결손, 미수는 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고 결손은 손해보는 거죠. 업계는 그의 인생을 통한 의술을 생활의 신조 비결이었다.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을 신조로 지킨 이인국의 저세술입니다. 이건 비판 풍자의 대상이죠. 그러면서도 이인국에게는 개인적인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에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식이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들은 축이어만 했다. 외정은 일제강점기지 않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이인국의 권력 지향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익과 성공을 위해 일본인 권력층, 지배층만 진료했습니다. 자, 상업적인 성격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죠.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일관은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태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 출발한다. 정말 이거 기분 나쁘죠.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선생님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온다고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장갑 끼고 이래 창틀을 탁 보고 왜 이를 먼지 많노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병원의 청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결백적 정서권.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딪게만 한다. 아무튼 그의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현하지 않았다. 자, 이인국의 까다로운 성격을 풍자하고 있죠. 서술자의 부정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이인국에 대한. 일사후퇴 시 6.25 전쟁 때 두만강까지 북진했잖아요. 근데 국군이 이제 중국의 참전으로 서울 이남까지 철수한 사건이 일타후퇴입니다. 청진기가 되는 손가방 하나를 들고 올라오면 이인국 박사. 자, 이거 가방 하나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올라오면했죠. 그것을 이제 일제시대 때도 잘 살았고 러시아 밑에서도 잘 살았는데 이제 손가방 하나 들고 왔으니까 자기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는 수복되자 나라를 되찾자 그 이제 이런 땅을 되찾자 재빨리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이제는 평당 50판을 호가하는 물건값을 부르는 거죠. 이거 사면 50만 한 얼마인지 상당한 금액이겠죠. 도심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병원. 이 종합병원이 이인국의 성공한 삶을 상징합니다.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인국 박사 병원의 두 가지 전통적 특징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 18금 회중 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이거는 동경제국대학 졸업할 때 상품으로 받은 그런 시계입니다.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거겠죠. 몸에 지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시계인데 이건 시간을 확인 도구이면서 지금 시간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또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2시 40분. 자, 시간을 확인했죠. 미국 대사관 브라운시와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던 이를 회중시계, 즉 회상의 매개체를 통해 떠올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회상으로 들어가겠죠. 왕진 가방. 왕진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죠. 왕진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은 종합병원 원장이 되었잖아요. 38선을 넘어온 피난 연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 얻은 새 것으로 가라며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자,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평을 같이 한 유일품이에요. 왕진 가방은 이제 새로운 미국 사람한테 선물 받은 게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반려는 동반자지 않습니까? 이 회중시계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 통장 등이 들어있는 비상용 캐비넷 속에 넣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시계에 대한 이인국의 조심성과 애정, 집착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제국대학은 동경제국대학, 머리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죠? 시계를 아끼는 또 다른 이유는 졸업할 때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 친일적 사고죠. 그 후 32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화해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다 변했는데 시계는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했는 것인가. 20대 홍안은 혈색이 좋은 젊은 얼굴입니다.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갔다. 자, 인국과 함께 해온 회중시계죠. 일제시대 소련국 점령하의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부대. 이건 뭡니까? 이인국이 겪은 역사적 사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사실감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많이 넘겼죠. 월삼 17서, 요거는 미국의 월섬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17개 보석이 박힌 회중시계라는 뜻입니다.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도 아직도 제 시각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지금 브라운 미국 대사관의 직원을 만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흘러간 인생의 축도, 인생의 축도는 인생을 축약한 그림입니다. 서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강모는 네모난 모자죠. 우리 대학생들 졸업할 때 쓰는 모자입니다. 스메리 학생복은 일본식 학생복입니다.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었던 그날의 감에 대학 졸업할 때 이런 강모를 쓰고 학생복을 벗고 이제 신사복을 입었겠죠.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었다. 자, 시계를 보며 느끼는 이인국의 감회입니다. 브라운과 약속 시간을 기다리며 회중시계에 얽힌 사연을 생각하는 이인국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거는 국어 상용어에 갑니다. 이건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입니다. 옛날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제 회중시계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친일 행위에 적극적이었던 이인국입니다.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에 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해방되던 날 이제 국어 상용어가 이 글자판을, 액자를 집안에 가만히 둔 걸 잊어버렸죠. 이건 친일파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너 임마 나쁜 놈 이럴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액자 틀 뒤를 열심히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꺼운 열어서 열심히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더운 모조지는 강하고 질긴 서양식 쪽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좀 한지를 썼잖아요.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면 꼼꼼히 찢었다. 친일 행적을 지우려는 행위죠. 이 종이장 모조지입니다.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똑똑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만 있어도 일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많이 이익을 얻었다 이거죠.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치는 것다. 섬광은 순간적으로 강렬히 번쩍이는 빛입니다. 그 친일 일제시대 때는 좋았는데 그 미련이 남겼죠. 친일파로 살았던 것에 대한 미련입니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 썼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일본말만 썼습니다. 그죠?
해방 뒤 부득이서 오던 제 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회상 부분이죠. 이인국이 국어 상용의 액자를 받은 이유와 우리말에 대한 거리감, 이인국의 친일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시공, 아내가 남편을 도운 공로죠. 이것도 컸지만 애들까지 곧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었기에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닌가. 애들까지도 가족 모두 일본어 정책에 적극적 참여한 것을 고마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장을 탔다.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를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자, 국어, 일본어를 잠꼬대도 해야 이걸 얻는다. 하던 국민총력연맹, 이건 친일단체입니다. 일제가 중일전쟁 때 오타가 있네요. 한국인을 전쟁으로 끌어내기 위해 만든 친일단체입니다. 지부장, 이 지부장의 우선적인 치하, 이인국이 잘났는데 치하는 아래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지부장은 이인국을 아래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죠. 소리가 또 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가. 그 순간이죠. 그 당시에 칭찬을 들을 때 소학교로부터 일본을 배우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 이거 받았으니까요.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리고는 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다시 느끼는 것이었다. 안도의 한숨이죠. 요거는 아마 요거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데 요래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방 후의 상황이 아니라 이전의 상황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일본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고맙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등골에 오사가는 한기가 느꼈다. 지금 저금의 통장상이 없으면 일본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면 국어 상용의가 종이장을 못 받았을 것이므로 한기를 느끼는 겁니다. 한기는 공포죠.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그것은 돈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은 차례는 아니겠지. 자,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는 아마 이거 장롱이죠. 장롱을 생각하면 혼자 정을 내렸다. 돈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종이장보다는 돈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아니어도 꼭 무슨 일이 나도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었다. 자신의 처세들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일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이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뒷부분인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브라운시를 찾아간 고려 청자, 이건 수능 특강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뇌물로 바치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고요. 친미파가 되었죠. 형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는 러시아인입니다. 속에서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는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자, 기회주의적 삶을 사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죠. 친일파들이 항상 이렇죠. 그때 친일을 안 했노 어딨노 이래 합니다. 안 했는 사람 많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거를 비스듬히 문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튈 듯이 복스에 덜썩 주저앉았다. 반도텔로. 자, 사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은 이인국 박사에겐 더욱 푸르고 높게만 느껴졌다.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의술을 배울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고 풍자소설입니다. 세태소설이죠.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주제는 시류에 따라 변절하면서 순응해가는 기회주의적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세지향적 삶과 왜곡된 현대사에 대한 비판이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신하면서 적응해가는 인간에 대한 풍자입니다. 시류에 따라 변절적으로 순응해가는 기회주의적 인간 비판입니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시류에 타협하며 출세지향의 삶을 사는 기회주의자에 대한 비판. 특징 계속입니다. 일제강점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이후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회주의적 삶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인물의 적응 양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논평하기보다 그의 생각과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나죠. 근데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소련군 점령기에는 친러, 현재에는 친미를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입니다. 성격이 변하면 입체적 인물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착하게 되면 그게 입체적 인물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입체적 구성,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을 지닌다, 같은 말입니다. 시간의 몽타주 기법,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과거 장면은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요 장면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중식에는 이인국 박사와 모든 역경을 같이 한 물건으로 이인국의 인생 역정의 상징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회중시계를 매개로 옛 일을 회상하게 되므로 과거의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역순행식 구성, 일제 소련군 진주 강복 후의 시간적 순서를 교차하여 서술합니다. 원래 시간은 이렇잖아요. 역사적 전환기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온 기회주의적 인간성에 대한 풍자를 통해서 정신의 뿌리를 읽고 흔들렸던 우리의 정신사를 풍자하며 한국 현대사가 비극으로 흐른 정신적 원인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혼란이 전부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들리죠?